뭐, 인연이 지금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이 개 같은 년아, 무릎 꿇어! 아버님, 제발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막말과 지나친 간섭의 막장 시아버지. 과연 그녀의 선택은? 정민은 대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처음 민수를 만났다. 키 큰 체격에 무뚝뚝하지만 은근히 다정한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6년의 연애는 달콤했다. 민수는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했다. 교대 근무로 불규칙했지만 꾸준한 월급과 각종 복리후생이 보장되어 있었다. 우리 결혼하자. 라고 프러포즈할 때 민수는 조금 주눅든 표정이었다. 민수에게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폭력적인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정민아, 미안해. 정민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우리가 잘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신혼집은 민수의 회사 근처로 작은 투룸 전셋집을 얻었다. 시아버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결혼식을 마친 후 얼마 있지 않아 첫 명절을 맞이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네. 라며 만족해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민아, 너 담배 피우지?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아니요. 안 피워요. 아, 술은? 가끔 와인 한 잔 정도요. 요즘 여자들은 다 피우고 마시던데. 우리 며느리는 순수하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시선이 어딘지 불편했다. 마치 정민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 며느리는 깨끗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정민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야. 정민도 웃었다. 응. 생각보다 괜찮으시네. 우리가 자주 안부 여쭙고 잘해드리자. 하지만 그때 정민은 알지 못했다. 시아버지의 관심이 곧 통제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신혼 6개월째. 정민은 임신 소식을 들었다. 두 줄이 또렷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민수와 함께 울며 웃었다. 정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정민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임신 후 정민은 태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며느리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쉬었어요. 밥은 먹었고. 민수는 언제 와? 네. 밥 먹었어요. 민수는 저녁에 와요. 그래.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관심이 고마웠다. 외동아들 며느리라서 더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전화 횟수와 간섭이 늘어났다. 며느리, 왜 전화 안 받아?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 들어야 내가 안심하지. 정민이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산책을 나갔다 와서 부재 중 전화를 발견하면 시아버지는 연거푸 10통씩 전화를 걸어댔다.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서운하다는 투로 말했다. 며느리 목소리 못 들으면 하루 종일 불안해. 우리 집안에 며느리 하나뿐이잖아. 입덧이 심한 날에도 전화는 계속 왔다. 죄송해요, 아버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참아야지. 나중에 한 번 더 전화할게. 하며 전화를 끊었다. 민수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정민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아기 낳으면 나아질 거야. 임신 4개월째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며느리 혼자 있으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왔어.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정민은 과일을 받으며 인사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아버님, 제가 임신 중이라. 아, 맞다. 깜빡했네. 시아버지는 담배를 다시 집어넣었다. 몇 분 후 화장실에 가더니 돌아올 때 담배 냄새가 났다. 정민은 환기를 시키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자 시아버지는 술자리를 제안했다. 오늘 좀 마실까? 며느리한테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민수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왔다. 시아버지는 정민에게도 잔을 건넸다. 며느리도 한 잔. 아버님 임신 중이라서 술은. 아이고, 한 잔은 몸에 좋다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임신 중에도 막걸리 마셨어. 정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그냥 웃고만 있었다. 정민이 사이다 잔을 들어 짠을 하려 하자 시아버지 표정이 변했다. 며느리 술잔 들어라. 뭘 눈치 보냐, 가족인데. 그 순간 정민은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리고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님 정말 태아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한 잔으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네. 결국 정민은 맥주잔을 입에 대고 신용만 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만족한 듯 웃었다. 그날 밤 정민은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아버지가 임신부한테 술을 권하시는 건 좀. 아버지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셔서 그래. 아기는 없으실 거야. 그래도 내가 거절하는데 계속 권하시잖아. 그냥 한번 넘어가줘. 아버지도 정민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정민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정민은 점점 숨이 막혔다. 임신 7개월째. 정민은 친구들과의 모임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밖에만 돌아다니네. 집에서 좀 조용히 있어야지.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민의 세상은 점점 작아져 갔다. 정민은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되었다. 민수가 부랴부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고 12시간의 진통 끝에 3.2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정민아,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민수는 신생아실 앞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야, 우리 손자 참 잘생겼네. 정민이 고생 많았어. 처음에는 다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시아버지가 입원실을 찾았을 때 정민은 피로에 지쳐 안경을 쓰고 있었다. 평소에는 렌즈를 끼지만 출산 후 눈이 너무 건조해서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는 정민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며느리 안경은 되도록 쓰지 말아보기 싫다. 정민은 당황했다. 눈이 좀 아파서. 그래도 며느리가 안경 쓰니까 보기 안 좋아. 렌즈 끼든지 해. 옆에 있던 민수가 정민 대신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정민이한테 말해둘게요. 정민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방금 아이를 낳아 몸도 성취하는 상황에서 안경을 쓰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 시아버지도 황당했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민수였다. 내 눈이 나빠서 안경 쓰는 건데 왜 남편이 대답을 해? 왜 내 편은 안 들어? 그날 밤 정민은 민수에게 따졌다. 정민아, 아버지 심기를 거스르면 더 복잡해져. 그냥 렌즈 끼면 되잖아. 그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외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게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러셔 알잖아. 정민은 절망스러웠다.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다. 그 2주는 정민에게 천국 같았다. 시아버지의 전화나 간섭 없이 오직 아기와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손자를 보겠다고 했다. 물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정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며느리, 오늘 우리 손자 어때? 내가 좀 안아볼까?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 종일 잠을 자고 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다. 정민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피곤한 상태였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기가 자고 있을 때도 깨워서 안아보려 했다. 아버님,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서. 괜찮아. 금방 안았다 놔줄게. 결국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달래는 건 정민의 몫이었다. 시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좋아하네. 라며 웃었지만 정민은 속이 뒤틀렸다. 수유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민이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해. 아버님 좀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다 가족인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 민수에게 또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다. 아버지가 손자 좋아하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 정민의 산후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시아버지의 간섭까지 더해지니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했다. 그런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아기가 100일이 되던 날 시아버지가 손자 100일상 차려야지. 라고 했다. 정민은 몸조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댁 친척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며느리 요리 좀 많이 해줘.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줘야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다. 온몸이 아프고 전몸살까지 왔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줘야지. 이게 뭐야 간이 안 맞네. 라며 불만을 표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민 앞에서는 다음번에는 더 신경 써. 라고 했다. 정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해 가을 양가 부모님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민의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시아버지와 만나는 자리였다. 식당에서 만난 정민의 아버지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며 대화할 때도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했다. 반면 시아버지는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졌다. 사돈술 한 잔 하시지.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요. 이 남자가 술도 못 마셔요. 답답하네. 정민의 어머니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정민이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잘했는데 사돈이 너무 조용하시네.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시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다. 며느리, 너네 집안은 참 답답하네. 말도 없고. 정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꾹 참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민의 어머니가 말했다. 정민아 시아버지가 좀 술 드시면 말씀이 거칠어지시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하지만 정민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어머니의 말에 정민은 울컥했다. 결혼한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 지난번에 너네 부모 만났을 때 참 재미없더라.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조용하신 분들이에요. 조용한 게 아니라 답답해 임마. 남자가 술도 못 마시고 대화도 안 되고 임마. 며느리는 어떻게 그런 집에서 자랐는지 모르겠네. 정민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래도 참으려 했다. 아버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기가 죽어 있어 임마. 너도 좀 조심해야겠어 임마. 너네 아버지 닮으면 안 되거든. 그 순간 정민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임마 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어? 개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하실 권리 없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돌변했다. 이게 같은 년아. 내가 감히 나한테 내가 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님이 먼저 모욕적인 말 하셨잖아요. 모욕적이라고?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는 무슨, 잘못한 건 아버님이세요. 이 미친년이 정말. 좋아, 두고 봐. 너는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정민은 온몸이 떨렸다.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말을 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민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지금 난리야. 여보,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 모욕하셔서.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욕을 해? 너 정말 미쳤어? 뭐라고? 아버님이 먼저 우리 아버지를 뭐 기죽었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욕하면 어떡해? 당장 사과해. 사과는 무슨, 잘못한 건 아버님이야. 민수도 화를 냈다. 정민아, 너 정말 이상해졌어. 결혼하고 나서 왜 이래?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정민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야, 이 미친년아! 전화 받아! 정민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 전화. 민수 휴대폰으로 연거푸 걸어댔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며느리 주제에 시아버지한테 욕을 해.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정민은 아기를 돌보느라 지친 상태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니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고성에 더 크게 울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시아버지 편만 들었다. 정민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욕을 하면 어떡해? 어른한테는 무조건 예의를 지켜야지. 어른이면 뭘 해도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 것도 예의야. 그래도 아버지니까 참아야지. 네가 먼저 사과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과 안 해.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정민아, 너 지금 정말 이상해.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이상한 건 이 집안이야. 나는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날 밤부터 민수도 정민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편에 서면서 정민을 압박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시는데 정민이가 사과 한 번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여보, 나는 피해자야. 왜 내가 사과해야 해? 피해자? 내가 먼저 욕했잖아. 민수는 정민에게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정민은 혼자 아기를 안고 울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의 전화 테러는 계속됐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어와서 욕설을 퍼부었다. 야, 미친년아! 너 우리 집에서 나갈 준비해! 이혼해! 내가 우리 민수 망쳐놨어! 순진한 애를 꼬셔가지고!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재수 없어! 정민은 공황장애 증상까지 왔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다. 수유 중에도 전화가 오면 아기를 놓고 벌벌 떨었다. 시아버지의 전화 테러가 2주째 계속되던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정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민은 아기를 재우고 민수 앞에 앉았다.
무슨 얘기인데?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안 되겠어. 정민이가 사과를 안 하니까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혼내셔. 그래서? 일단 정민이가 친정에 가서 좀 있다 와. 아버지 화가 좀 풀리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뭐라고? 나보고 친정에 가라고? 임시로 좀. 아버지가 정민이 보기 싫다고 하셔서. 야, 이민수! 나는 내 아내야. 아이 엄마라고. 왜 내가 쫓겨나야 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시아버지 비위 맞추려고 아내를 내쫓는 거야? 민수는 화를 냈다. 내쫓는 게 아니라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잠시 피하는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라는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한테 욕한 거 잊었어?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 모욕한 것도 잊었어? 두 사람은 그날 밤새까지 싸웠다. 결국 민수가 최후 통첩을 했다. 정민아, 아버지한테 사과하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든지 해. 나도 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매일 전화해서 혼내시니까. 그러면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민수는 당황했다. 정민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기도 있잖아.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들한테는 안 맡겨. 미쳤어? 아기를 혼자 어떻게 키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 후 며칠 더 냉전이 계속됐다. 민수는 정민과 아예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의 전화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민수가 정민의 체크카드를 몰래 빼앗은 것이다. 여보, 내 카드 어디 있어? 아버지가 가져가라고 하셔서. 뭐? 내 카드를 왜 해? 정민이가 사과 안 하고 말썽만 부리니까. 아버지가 화나셔서 경제권을 차단하라고 하셨어. 정민은 기가 막혔다. 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경제권까지 차단해? 사과하면 다시 줄게. 이 미친. 이게 뭐야? 내가 죄인이야?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정민아, 아버지 성격 알면서 왜 그래? 내가 잘못했잖아. 그날 오후 민수는 정민의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버렸다. 당분간 친정에서 있어. 아버지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와. 아기는 아기도 데려가. 정민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다.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다. 정민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그 집안이 정말 이상하다. 정민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혼해라. 하지만 정민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아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정민은 결심했다. 남편도 더는 못 믿어. 내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양육권 문제와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변호사님, 아기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양육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영유아는 모친이 양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제력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취업하면 될까요? 네,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남편 측에서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민은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찾으며 홀로 서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민아, 언제 집에 올 거야? 안 갈 거야. 이혼하자. 정민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할 얘기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해도. 정민아, 아기는 어떡하고?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들한테는 절대 안 맡겨. 미쳤어? 혼자 어떻게 키워?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 집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친정집에서의 첫 주는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아기가 울고 정민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전화나 간섭이 없으니 마음은 훨씬 편했다. 부모님은 딸과 외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는 아기용품을 사오고 어머니는 정민의 영양 관리에 신경 썼다. 정민아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패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딸인데. 정민은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풀타임은 어렵지만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곳을 찾았다. 한편 민수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정민이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자 태도가 바뀌었다. 정민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도 얘기해볼게. 집으로 와. 늦었어.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러면 아버지랑 떨어져서 살자, 우리끼리만. 아니, 너는 시아버지 편만 들잖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정말 내 편에 설게. 믿을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민수는 절망했지만 정민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다.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까불고 있다 라며 화를 냈지만 정민이 정말 이혼을 진행하려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를 바꿨다. 민수야, 며느리한테 잘해줘. 손자라도 잃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다. 정민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2주 후 정민은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재택근무 인터뷰를 보고 합격했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였다. 급여는 아직 작았지만 행복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육권은 정민이, 양육비는 민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며느리가 너무하다. 라고 불만을 표했지만 정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정 당일 법원에서 민수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정민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하는 건 너야.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 걸.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민수야,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정민의 표정은 밝았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6개월 후 정민은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아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정민과 아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정민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